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오늘 두 번째 만나 뵙게 되네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이후 곧장 진 회장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몇 가지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간만에 유중무중 끝나고 진 회장이 유튜브에 출연을 했고 썸네일 제목 정도를 보니까 자금 집행 이래가지고 이제서야 드디어 HLB가 투자를 하는구나, 그리고 유상증자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니까 좀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제 기대와는 약간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큰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살펴보시면 일단 옵티버스에 4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손실이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만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LB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회사 자금 400억 원을 투자했다. 100억은 엘센 거, 300억 원은 LB 거고요.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재를 출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 HLB 생명과학이 NH투자증권을 통해 판매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의 100억 원, HLB가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판매된 300억 원을 각각 위탁했다. 안전자산으로 운영된다는 증권사와 운영사의 고지 내용을 신뢰했기 때문이며, 이게 일단 중요해요. 안전자산으로 운영된다는 국공채, 그리고 증권사, 판매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운용사, 여기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요, 신뢰했기 때문이며 저금리 속에 이자라도 더 받도록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왜 유상증자 자금을 왜 이렇게 국공채든 이렇게 펀드에 가입을 하느냐라고 의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신데, 일반적으로 회사에 현금성 자산만 많이 있는 거는 올바른 재무 활동이 아니에요. 물론 투자 활동으로 쓰는 건 맞는데 현금성 자산만 너무 많이 있는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투자 자산에 특히 이렇게 안전자산, 국공채에 투자하는 거는 일반적인 형태가 맞아요. 게다가 진 회장도 역시 총 자금의 10%로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 옵티머스 편법 운용과 부당행위를 인지한 이후 판매사인 증권사의 공식 질의를 통해 운용하는 자산과 다른 용처로 자금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인지를 했고, 그에 따라 판매사의 책임을 물어 부당이익급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따라 원금을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가 일단 첫 번째 이슈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펀드에 가입했다. 에이센 거 100억, LB 거 300억, 400억 원을 가입을 했는데 정확히는 얼마의 손실인지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는 일단 첫 번째, 손실이 나면은 나는 여기 에이센 거 NH투자증권, LB 거 하이투자증권한테 부당이익급 반환 청구 소송, 그러니까 나는 안전자산인지 알고 너네 판매사가 소개시켜준 거 듣고 나는 투자를 했는데 얘네가 용도대로 운용 안 했네, 너네가 책임져 라는 걸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단 손실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판매사한테 나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할 때 증권사한테 지금 책임을 문 거잖아요. 법리적으로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집을 살 때 부동산을 통해서 사잖아요.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준 집이 멀쩡한 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나는 부동산한테 지금 책임을 묻는 거랑 똑같은 이치인 것 같은데요. 물론 그냥 간단하게만 따져보면요, 그런 같은 이치인데,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신뢰했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나는 너네 증권사의 말을 듣고 여기 자산운용사에 투자를 했는데 너네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안 했잖아, 소개시켜준 너네도 책임을 져라고 얘기를 한 건데, 글쎄 법리적으로 꽤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꽤 많은 시간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실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됐고, 회사는 이 손실금을 해칭하기 위해서 판매사한테 일단 책임을 물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요. 어찌됐건 이것도 법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진 회장은 회사 자금 일부를 사모펀드에 위탁하는 것이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사려 깊지 못했다. 소송 등 원금 회수를 위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종 의사권조로 사재를 출연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일단 시외에서도 좀 떨어졌어요. 약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악재긴 악재죠. 이게 왜냐하면 회사가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 돈으로 일부 투자를 했는데 지금 투자금이 손실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악재인데 이 투자금을 회사 최대 주주가 내 개인 사재를 털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최대 주주가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시장 리스크를 일단 차단했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손실 가능액의 최대액을 전제로 회사에 제 주식을 위탁할 것이며 이를 통해 회사에는 단 한 푼의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 같은 맥락이겠죠. 리스크를 미리 차단을 한 효과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불미스러운 결과에 사과드린다며 향후 철저하게 안정성 위주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회사에는 어떤 손실도 없도록 하면 물론 이번 일을 더 성찰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라고 붙였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티머스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현금성 자산의 일부를 약 40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옵티머스가 편법 운용과 부당 행위를 인지를 했다. 그래서 손실이 불가피해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손실 난 거는 판매사한테 일단 소송을 제기할 거고 만약이라도 손실이 난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손실금이 얼마고 그 손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판매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래도 안 될 경우 내가 사재로서 책임지겠다. 그래서 시장의 리스크를 차단한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진 회장이 유튜브를 출연하면서 폴첸 박사 즉 어드벤처니 갖고 있는 리보세라님의 권리를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발표가 사실은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유튜브 내용만 살펴보시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보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회사 관계자가 아니고 그냥 뉴스만 보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석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폴첸 박사랑 계약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여기엔 전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일단 내용만 보시면. 근데 추론은 해볼 수는 있겠죠. 첫 번째 회사가 지금 약 3,4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중에 LB만 보면 300억만 지금 어느 정도 손실인 것 같다. 그래서 현금 유동성에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폴첸 박사랑 계약이 약간 어그러진 거 아닐까라는 뉘앙스일 수도 있어요. 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선 그렇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3,400억 중에 300억만 일단 지금 현재 현금성으로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에 300억 원은 3,400억 원이 10%도 안 되는 금액이고 아직 유용할 자금은 있잖아요. 3,400억 원을 유상증자를 해서 일단 약 600억 넘게 유미노믹이랑 필리한테 줬고 이번에 뭐 300억 정도라고 하면은 그래서 뭐 3,400억에서 1,000억 빼면은 약 2,400억 원이라는 돈이 아직 있지요. 계산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데 2,400억 원의 돈이 아직 있으니 원래 폴첸 박사랑 하고 있던 계약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진 회장은 여기서 나는 폴첸 박사랑 계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럼에도 폴첸 박사랑 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어떤 식으로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뭐 만약이라도 일단 내일 5% 정도 빠지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이라도 회사에 지금 자금에 문제가 생겨서 폴첸 박사랑 다시 삐그덕 된다고 하면은 글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 연장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합의하에.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약간 더 지지부진한, 그래서 이게 1차 하락이었고 2차 하락까지 맞이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너무 좋게 얘기 드리는 건데 지금 회사에서는 악재를 지금 발표를 한 거죠. 악재를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 6월 10일 날 뭐 했고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지금 소송을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미 악재를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걸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폴첸 박사랑도 사실은 6월 27일까지였죠. 그러니까 뭐 너무 좋게 해석을 하자면 이미 계약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건 전제 조건으로 미리 계약을 했다. 원래 계약서대로 미리 계약을 했고 악재 하나 터트리고 호재 하나 터트린다 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내일 뭐 하락을 했다가 만약이라도 내일 장 후반에도 나온다면
악재 하나, 호재 하나. 근데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됐고 호재가 더 잘 반영을 할 수도 있겠죠. 글쎄 뭐 어디까지나 그럴 수도 있겠다. 글쎄 어디까지나 제가 회사 관계자도 아니니까 두 가지 모든 경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악재를 먼저 터뜨리고 내일 다시 호재를 내준다면, 왜냐하면 또 회사 설명서에 보면 6월 말 계약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6월 말이면 내일인데 뭐 가장 좋게는 내일 만약에 계약이 돼 있었다 치고 계약 내용을 발표를 한다면 다시 좋은 흐름을, 일단 악재가 소멸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오늘 밤에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이 옵티머스 사건 때문에 지금 있는 쟁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크게 보셔서는 앞으로 LB가 자금 집행할 게 많이 있어요. 아직 회사에 2,400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집행해야 될 돈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300억 정도, 물론 SN까지 하면 400억인데 이제서야 자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기 전에 따끔하게 예방접종을 한 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업을 하면서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회사에 불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HLB처럼 이렇게 어디 현금성 자산을 일부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뭐 이렇게 뻥 하고 한 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결론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나 감독들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요. 회사 대표도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요 옵티머스 요 사건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게 있는 게 맞죠. 근데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면 돼요. 글쎄요, 이게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셀트리온이 뭐 셀트리온 얘기해서 또 죄송은 한데, 불과 셀트리온도요. 여기 2월 3월 달만 해도 지금이야 우리 서정진 회장님, 그리고 이 당시 때 서정진 회장님 소리를 들었었죠. 서정진 회장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셀트리온을 만드시오. 더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을 만드시오. 뭐 이렇게 했었어요. 이 당시 때는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서대지 얘기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내가 화장품을 왜 만드니 이러면서, 아들내미는 뭐 한다고 지가 영화 찍는다고 난리니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10만 원대까지 갔었었죠. 불과 몇 달 전이에요. 3달 전, 4달 전 이랬는데, 현재 이 당시 때는 그랬지만 현재는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가로 서정진 회장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시 감독과 회사 대표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같아요. 결과 주면 이렇게 칭송을 받는 것 같아요. LB도 지금 당장 옵티머스 때문에 약간 비실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회사 대표가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지, 그래서 어떤 더 좋은 결과를 내는지에 따라 진 회장의 평가가 엇갈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위기 또한 기회라 보여지고요. 뭐 잠깐 300억 원을 운용을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소송까지 가니까 시간도 걸리겠죠. 근데 아직도 LB한테는 약 2,400억 원의 돈이 있고 앞으로도 투자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번 상황을 예방접종으로 생각을 하고 더 집행함에 있어 신중하고 더 사력 있게 해서 결국은 서정진 회장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에 가는 HLB,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항암 신약 회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HLB가 좋은 약이, HLB에 정말 좋은 약이 어서 빨리 탄생을 해서 더 이상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어수선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공시가 나오지가 않아서 어수선했는데,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내일 최고의 상황, 최악의 상황 둘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마무리가 돼서 결국은 확실히 회사가 밝혔던, 이번에 유상증자를 했던 목표, 글로벌 빅파마가 되는 초석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